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액세서리, 스피커 관련 액세서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스피커 밑에 보면은 뭔가 받쳐져 있죠. 이 스피커 밑에 받쳐서 진동을 격리시키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김편님 쪽에는 이제 종류별로 두 가지 놓여져 있는데요. 이 액세서리를 만든 메이커는 아이소 어쿠스틱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지난번에 저희가 가이아라는 시리즈, 그걸로 한번 리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그때 이제 소노스 파베르 올림피카 노바 5였죠. 네. 그 플로어 스탠딩 밑에다 받쳐갖고 그 한번 음질 체험을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그 아이소 어쿠스틱스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 아이소 어쿠스틱스는 데이브 모리슨이라는 분이 원래 캐나다에 위치한 CBS 방송센터를 이제 새로 건립하는데, 그 건립하려고 지정한 그 부지 아래가 완전 다 안반이었다고 그래요. 안반이어가지고. 근데 그 위에 이제 어마어마무시한 규모의 170만 평방피트 정도 되는 대지 위에다가 이제 그 방송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이 격리가 필요하잖아요, 진동이. 그래가지고 이 진동 격리를 어떻게 시킬까 하다가 그 진동 격리를 할 수 있는 패드를 이제 개발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자신들이 직접 개발할 능력은 없고, 그래서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NRC 국립연구소인데요. 그쪽이랑 협업을 해서 개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NRC 하면은 저희가 뭐 PSB 오디오, 그렇죠. PSB 오디오 그 스피커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 대표 폴 바튼 씨가 NRC와 협력하면서 스피커 개발을 처음에 해냈었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아이소 어쿠스틱스 격리 패드를 이제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CBS 방송센터를 건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소 어쿠스틱스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그렇죠. 2012년에 설립을 해왔고 지금까지 진짜 쭉 오고 있는데, 그 효과가 정말 커갖고 뭐 진짜 한 5개, 예를 들어서 마르텐 이런 스피커는 하이엔드 그 플래그십에는 무조건 이 아이소 어쿠스틱스 그 가이아를 커스텀해서 지금 받치고 있을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그냥 민수용 이렇게 일반 하이파이 오디오 매니아들한테 공급하던 게 아니었고, 원래 프로 엔지니어들이나 스튜디오 이쪽에 납품을 하면서 유명해졌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뭐 에비로드 뭐 이런 데도 있고, 유명 뭐 심포니 오케스트라 그런 쪽의 공연장 뭐 이런 쪽의 엔지니어도 많이 사용하면서 유명세를 얻다가 이제 하이파이용으로도 개발을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가이아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이번에는 아페르타입니다. 아페르타.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밑에 받치는 건데, 김편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페르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작이죠. 전작. 이름은 아이소 스탠드라는 완전 다른 이름인데, 그거는 지금 거랑 다르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얘는 지금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거는 ABS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스테인리스 스틸 4개의 기둥이 있어갖고 높낮이 조절도 되고, 그리고 봉을 이제 추가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리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짧은 봉을 쓰면은 자연스럽게 좀 뒤로 눕힐 수도 있고, 경사를 지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아페르타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면서 완전 환골탈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아페르타 이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김편님 쪽에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실버 마감 위쪽에 있는 게 그냥 일반 아페르타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 이 스피커 밑에도 받쳐놓고 저쪽에도 있는 요게 아페르타 200.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배치는 안 해놨지만 아페르타 300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페르타 300은 센터 스피커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숫자는 이 전면 로고가 써 있는 그 넓이를 말하는 거죠. 아페르타 200은 200mm, 그리고 이제 그 아페르타 300은 30cm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서브우퍼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페르타 서브라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아페르타 서브 XL 버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델이 준비되어 있고, 이 각 모델마다 얘가
받칠 수 있는 최대 하중이 다 표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몇 킬로까지 받칠 수 있는지. 네. 예, 그래야 이제 이 액세서리의 최대 성능을 이제 보장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 여기 지금 실버 마감의 아페르타 같은 경우는 15.3kg까지. 네. 그리고 아페르타 200은 34kg의 스피커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데, 이건 전에 이제 가이아 때도 1, 2, 3로 해갖고서 예. 그 올려놓을 수 있는 그 무게가 다 달랐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안에 들어간 그 절연체, 그러니까 아이솔레이터가 네. 견딜 수 있는 하중이나, 그러니까 얘 자체의 크기라든지 강도가 예. 이 제품마다 그게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볼펜 안에 들어간 스프링이 견딜 수 있는 그 쿠션하고 예. 자동차 서스펜션이 또 견딜 수 있는 거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무거운 거를 올려놨을 때 효과를 더 발휘하는 게 있고, 네. 가벼운 거를 올려놔야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모델마다 그 표기된 하중을 맞춰서 네. 그 하중에 맞춰서 스피커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제품은 그러면 어디에 적용하냐? 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밑에 받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스크탑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스탠드가 제대로 진동 제어나 격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그런 설계를 가진 그런 스탠드를 쓰신다면 스탠드 위에 껴가지고 사용도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제가 쓰고 있는 그 아이소 스탠드 같은 경우는 원래 컨셉 자체가 모니터 용도예요. 그러니까 예. 책상 위에다 놓고서 완전 니어필드로 들으려고 만든 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4개 기둥도 마련을 해갖고 좀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귀 높이에 맞추려고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페르트가 되면서는 보다 더 파필드, 좀 먼 거리에서 스탠드를 제대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듣는 스피커용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기둥이 없어지고 이 뒤로 기울기, 예. 그것만 6.5도만 지금 남은 상태죠. 그러면서 네. 좀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재질도 알루미늄으로 바꾼 거고요. 예, 기존에 저도 이렇게 아이소 스탠드 써보면은 그때는 이제 그 부품이 쫙 들어가 있어요. 높이 조절하는 봉들, 추가 봉들 막 들어있고 다 조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약간 귀찮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딱 까니까 다 조립돼 있고, 그렇죠. 그런 추가 높이 조정이 안 되는 대신에 좀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높이 그러니까 기울기 조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기울기 조정하는 거는 이 안에 이거를 분리한 다음에 안에서 그 나사를 그렇죠. 예, 좀 그러니까 돌리면 그 앞쪽에만 네. 이 가운데 짧은 봉 위에 네. 볼트가 있잖아요. 예, 그걸 예. 이제 돌려서, 그러니까 딱 2바퀴만 돌리면은 좌우도 똑같이 맞출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근데 전에 거는 그거 이제 눈대중이고, 그리고 손의 압력에 의해서 좀 하는 거였고, 좀 좌우 기울기 맞추기도 좀 힘들었는데, 네. 얘는 정확히 그 몇 바퀴만 돌리면은 예. 그것만 딱 맞추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결국 기울인다는 얘기는 타임 얼라인먼트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정교하게 세팅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설명을 이쯤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을 어떻게 테스트할까, 어떤 제품에 적용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스피커를 선택을 했습니다. 바우쌤 윌킨스의 705S3 시그니처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이제 테스트하면서 그 사용한 시스템은 우선은 룬코어로 웨이보사의 W코어 사용을 했고요. 네트워크 렌더러는 오렌더 A1000,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보드 마크 3 파이널 레볼루션, 앰프는 아큐페이즈의 E5000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그냥 일반 스탠드 위에 그냥 올려놓고 청취하고 녹음을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탠드 위에 이거를 추가를 했죠. 그렇죠. 아페르타 200을 넣었죠. 예, 200을 추가를 한 다음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 두 곡에 대해서 이제 2가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면서 음질적인 부분들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Hey, you made me a believer. 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ooh, the master of my sea. Oh,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네, 두 곡에 대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다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이거 테스트하면서 사실 예전에는 이런 액세서리가 제대로 없었을 때는 예전에는 스탠드 바꿈질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탠드가 그러니까 북쉘프 쓸 때는 스탠드의 영향이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대한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드를 많이 좀 바꿨었고, 지금 막 안 나오던 옛날에 막 타겟 스탠드, 그리고 지금은 사라진 국내 그 리버맨 오디오 케이블 많이 만들던 거기에서 만들었던 막 통세 한쪽에 50kg짜리 막 이런 걸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모델마다 일장일단이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이 쇠 기둥이 비어 있어 가지고 자갈이나 이런 걸 따로 구입해서 거기다 들이부은 다음에 쓰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 아이소 어쿠스틱스에 이걸 제가 이전 모델 뭐 아이소 스탠드 이런 거 딱 적용하면서, 와, 예전에 내가 했던 그 짓들이 다 정말 무모했구나. 약간 그 정도로 아이소 어쿠스틱스 제품들은 일단은 저역이 굉장히 명료해져요. 명료해지고 그냥 저역을 너무 조여서 완전히 뭐 저역 쪽이 좀 왜소해지는 그 정도까지는 가지가 않고, 명료해지면서 옥타브 구분이 굉장히 명확해지는. 그렇죠. 예,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음질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잘 나타난 게 첫 번째, 그 우드 베이스 그 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소 어쿠스틱스 아페레타 200을 넣었을 때 그 촘촘하게 위아래 높낮이가 딱 구분이 되는 게 되게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중저음, 특히 저음이 살아나서 그런지 위에 있는 중고역 대역도 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차이도 들려갖고, 이렇게 결국 스탠드, 그러니까 스피커에서 발생한 진동과 공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존 지금 AB 테스트 할 때 썼던 스탠드가요. 그러니까 그 소화를 못했던 진동과 공진의 피해가 이 정도 컸었구나. 그거를 오히려 아페레타 200을 넣고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곡은 막 굉장히 좀 현란한 사운드가 많이 좀 구사가 되고 다양한 좀 악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역 쪽이 저역을 이제 막 쫀다고 그러잖아요. 저역을 너무 쪼여주고 막 이러면은 오히려 그 쾌감도 굉장히 오히려 줄어들고, 오히려 음악의 역동성을 좀 훼손해버리는 그런 액세서리도 많이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이제 딱 그 단정하게 나오니까 좋다고 생각하지 할 수 있지만 저역 깊이를 손해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굉장히 적당하다 싶어요. 물론 이제 어떤 스탠드, 어떤 테이블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낙폭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잘만 사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말 그대로 스피커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그 진동을 없애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닛이 내지 않은 음이 섞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 빌리버 같은 곡에서는 딱 치고 빠지는 게 상당히 쏜살 같다. 스피드하게 치고 빠지고. 근데 이 아페레타를 빼면은 그게 약간
굼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 빌리버라는 노래는 테스트할 때 이건 중저음을 위한 테스트곡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페레타를 진짜 바치니까 이렇게 고음을 참 노래를 잘하는 가수였구나. 네, 그 정도까지 느꼈습니다. 네, 김현진 말씀처럼 저는 이제 저역이 약간 양감은 조금 줄면서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그렇죠. 명료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중구역도 잘 살아나는구나. 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냥 그런 그 밸런스의 변화 때문에 중구역이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전대역에 걸쳐서 많은 그 효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구역이 살아나면은 이게 무대 표현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포커싱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명료해지고 부대 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다이내믹스 측면들 이런 것들도 그 샘여린 표현이 좀 더 명료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의 어떤 콘트라스트라든지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동적 특성, 뭐 다이내믹스 이런 쪽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소 어쿠스틱스의 아페르타 시리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같은 오디오를 같은 환경에 쓰더라도 어떻게 운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오디오를 이해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약점들을 얼마나 보완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스템의 성능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비싸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정말 쓸만한 액세서리다, 믿을만한 액세서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쓰면은 어디다 투입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비싼 그 스탠드를 쓰신 분들한테까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이미 그 스탠드에서 어느 정도 그렇죠. 그 아이솔레이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TV 옆에 그 장식장 있잖아요. 거기다가 북쉘프 스피커를 올려 넣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 아페레타 200을 쓰시기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마 음이 확 바뀔 거예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캐프 LS50과 스탠드 사이에도 아이소 옛날 스탠드 그걸 쓰고 있고 지금 여기 시청실에 저기 홈시어터 룸에도 센터 스피커 밑에다가 두 개 받쳐놓고 있거든요. 신형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 이제 가이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요 로고가 있는 쪽이 앞을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스피커 이 가로폭 때문에 이거를 이 90도 돌려갖고 쓰시면은 이 얘 성능을 100% 못 발휘한다. 왜냐면은 이 아이소 어쿠스틱스에서 나오는 아이솔레이터, 뭐 가이아나 아페레타 모두 방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간 그 아이솔레이터 물질 자체가 형태가 타원형으로 생겨갖고 꼭 로고가 있거나 아니면 로고가 보이기 싫으면 아예 180도 돌려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이소 어쿠스틱스의 액세서리 아페리타 시리즈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과 성능 그리고 운용 관련 팁까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